뭔가 벽이 막혀져 있어가지고서 하드디스크 그 내부에서 내가 여기를 A라는 유저가 여기를 갈 수 없다. A라는 유저가 여기를 읽을 수 없다.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간 자체는 그냥 이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또 억지스럽긴 하지만 사람의 생활하고 얘기를 하라고 비유를 해보자고 했죠. 창고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경찰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이 태그에 그 사람이 신고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데 어떤 공간, 어떤 건물에 들어갔어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인데 그 건물의 관리자 혹은 무슨 공무원은 그 물건을 꺼내서 막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은 그걸 꺼내서 볼 수가 없게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 건물 공간 자체는 이거는 이 자연계상에 있는 걸로 어떤 벽도 없습니다. 어떤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저는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유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약간 억지스럽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문에서 내 아이디 카드, 체크카드 같은 걸로 체크를 하게 되죠. 내가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혹은 이 방에 들어와서도 여기에 이제 물건들이 막 쌓여 있으면 어떤 물건 내가 어떤 박스는 열어볼 수 있고 어떤 박스는 못 열어보고 합니다. 그거는 각 박스마다 내가 열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마크가 되어 있고 자동화 입담이 없이 태그를 대서 열고 못 열고 하는 게 판단이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장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 그 자체는 여기에 있는 파일이나 여기에 있는 파일이나 여기 있는 파일이나 공간 자체의 성질, 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이 자연계 물리적인 이 특수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인데 어떤 유저가 여기는 사용할 수 없고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파일인데 똑같은 파일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파일은 액세스 못하고 카피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있는 건 액세스 못하고 여기는 액세스 한다. 라는 거는 그 파일에 대해서 혹은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OS가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어의 수단이 뭐냐는 겁니다. 제어의 수단은 각각의 파일에 어떤 사용자가 나를 읽을 수 있는지, 나를 지울 수 있는지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이 방에는 누구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정보. 또 방에 같은 방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박스는 누구가 열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컴퓨터 시스템에 좀 이제 그 막 복잡스러움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도 그냥 정해진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만 담아놓고 실행되는 게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 권한 보호를 위해서 유저 아이디라는 태그를 달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 이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코딩하고 컴파일을 할 때 이런 내용은 없어요. 실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게 달라붙습니다. 누가 붙여주냐면 OS가 붙여줘요. 비슷하게 내가 어떤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받아봤어요. 그 동영상 파일 자체에는 이게 A 유저의 것인지 B 유저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C 유저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는 없습니다. 동영상 데이터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컴퓨터 시스템이 딱 저장되는 순간 이 파일 시스템의 메커니즘이죠. 파일 시스템 한번 다시 언급할 텐데 파일 시스템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A라는 파일에 있는 파일 1이라는 이 파일에는 누가 쓸 수 있고 A 유저가 쓸 수 있고 B 유저는 쓸 수 없고 C 유저는 쓸 수 있고 하는 이런 태그, 호기표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호기표 정보들이 달라붙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항상 결국은 다 데이터를 우리 소프트웨어는 다 데이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중요하게 배우게 되죠. 이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그 데이터의 순수한 내용만 가지고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나 요즘 이제 우리 웹 기반으로 앱 기반으로 하게 되면 항상 유저라는 게 따라가게 될 텐데 이런 식의 권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저에 대한 거고 유저가 아닌 다른 어떤 특성, 성질, 속성 이런 것도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파일은 동영상 인코딩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게 데이터인데 그런 것들을 뭔가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의 꼬리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통 메타데이터. 사실 더 특이하게 파일 1이라는 이 파일 이름조차도 일종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순수한 데이터는 동영상 인코딩된 정보인데 이 파일 시스템에서 얘를 식별하기 위해서 지칭을 구별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이라는 것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접근 권한이라는 메타데이터, 부가 정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것들을 같이 파일에다 담아둠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 상에서의 프로그램들 간 사용자들 간의 보호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접근 권한 보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저게 다른 컴퓨터로 가버리면 기존에 있던 태그들은 태그는 남아요. 이제 이 보통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파일에다가 그냥 뒤에다가 붙여가지고서 그 파일이 일부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파일을 운영하는 이 시스템에다가 붙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후자라면 따라가지 않겠지만 전자라면 따라가겠죠. 권한 정보는 전자입니다. 전자 따라가요. 궁금해한 것처럼 여기서는 A라는 유저, B라는 유저, C라는 유저가 있습니다. 딴 데 가면은 D, E, F 이런 유저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의도에 있던 권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윈도우즈 같은 경우 여기서 쓰던 하드디스크를 떼가지고 다른 데서 쓰면 권한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고 유저 이름이 표시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는 안 파일 탐색기에서 아까 여기 파일 탐색기에서 어떤 특정한 파일을 속성이라는 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보안 이게 아까 이 보안이라는 것이 결국 파일 권한 관리 이제 보안 이런 게 뭔가 좀 많이 통하죠. 이쪽 탭을 보면 이 파일에 authenticated user, 시스템이라는 유저, administrator 유저, 또 이렇게 되는 유저, 다른 유저, 이렇게 각각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이 이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빼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붙여시키면 혹시 검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이 컴퓨터, 이 윈도우즈가 쓰고 있는 이상한 이제 그 식별자, 영어들이 막 길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는 이 윈도우즈의 루트이면은 그걸 어쨌든 쓸 수는 있지만 일반 유저는 똑같이 나였는데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내가 떼서 카피가 아니고 카피는 다른 겁니다. 카피하는 순간 그 정보가 이 시스템에 맞게끔 변환이 되는 건데 카피가 그냥 떼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떼가지고 이 컴퓨터에 붙이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내가 배영현이라는 유저를 만들었고 여기도 배영현이라는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이제 좀 그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배영현이라는 그 객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로그인 네임만 있었고 그 시스템의 특정 여기서는 1000번이라는 유저 아이디가 있을 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1005번이라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배영현과 여기에 배영현과 완전히 다른 컴퓨터로 보면 다른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것을 질문을 우리가 잘했네요. 연결을 이제 시켜가지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는 좀 그래서 복잡하게 해요. 그렇게 각 유저마다 각 유저의 읽을 수 있다, 쓸 수 있다, 뭐 한다 이런 게 좀 복잡하잖아. 그런데 리눅스는 같은 방식이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을 통일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통일된 방식이 뭐냐면 유저 이름을 적지 않아요. 유저 이름을 적지 않고 이 파일에 여기에 파일 1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의 소유자다라는 표시만 합니다. 이 파일의 현재 소유자는 A라는 유저예요. 그래서 A라는 유저가 이걸 쓸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B라는 유저는 쓸 수 없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의 소유자는 이걸 읽을 수 있고 이 파일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 파일을 읽을 수 없다.
또는 이 파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것이 유저 그룹 어드레스로 표시되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권한 퍼미션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게 궁금했겠지만 원리는 그건데 각각의 파일의 메타 정보로서 부가 정보로서 누가 쓸 수 있고 누가 쓸 수 없나 이걸 붙여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붙여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두 번째 문제를 잘 지적을 해줬고 옮겨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표시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데는 생명인데 유저가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유저가 늘어나면 또 모든 파일에 대해 가지고 새로 여기서 만들어진 유저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갱신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유저가 많아지면 배보다 파일 데이터보다 메타데이터 더 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유저라는 그룹이라는 어드레스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그냥 분류를 합니다. 특정한 유저를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로는 요거 빼고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소유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유저라고 쓰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오너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일 권한 얘기할 때는 이게 유저라고 얘기합니다. 유저가 이 파일에 여기 이제 파일 1이라는 이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 파일에 메타데이터로 유저라는 사람이 read 할 수 있느냐, write 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별로 OX 이렇게 줍니다. 마찬가지로 유저를 제외한, 즉 이 파일의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read, write, 실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OX를 이렇게 줍니다. 좀 마음에 좀 덜 들 수도 있어요. 각각의 유저별로 다 이렇게 제어해줬으면 좋겠는데 리눅스는 그걸 포기합니다.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통상적으로 물론 각각 유저마다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것의 소유자냐, 이 파일을 만들어서 현재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냐 아니냐에 의해서 구별되는 게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이게 A라는 유저와 B라는 유저를 각각 다르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게 물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퉁쳐가지고 할 수 있죠. 윈도우즈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거기다 목록에다가 더 넣는 거죠. 내가 특별히 A라는 유저한테는 쓸 수 있게 해주겠어. 그럼 더 넣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리눅스는 이렇게만 해서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저는 소유자, 오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어더. 가운데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룹 아이디 간단히 얘기할 것처럼 윈도우즈는 이 사용자를 개별 유저와 그룹이라는 걸로 이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룹 작업, 팀 작업을 할 때 좀 편리를 도우기 위해서 유저 몇 명을 모아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룹 원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read, write, execution 돼가지고서 OX를 표시하게 되는데 그룹의 이 소유자와 같은 그룹에 속한 어떤 유저는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되는 거고 실행할 수 있는지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파일의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접근을 퍼미션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파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이 파일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 파일을 쓰려고 삭제나 쓰는 거랑 같은 겁니다. 저기서 write라고 표현을 했지만 write라는 것은 이 파일에 대한 뭔가 변경을 가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직접 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운영체제가 있게 되면 항상 이 하드웨어, 이런 하드웨어의 서비스 운영체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파일 1을 접근하려고 할 때 B라는 프로그램이 A라는 유저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접근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여기에 꼬리표를 달려있는 유저와 이 파일에 꼬리표를 달려있는 이런 정보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저 권한에서 5로 허용이 되고 있으면 파일을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에러가 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시스템에 있는 빈 디렉토리에 가가지고서 아무거나 리무브 이런 지난번에 봤던 패스워드 파일 이런 파일, 아주 중요한 파일입니다.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읽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RM이 이제 리무브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쓰기 보호된 파일 지울까요? 그래도 지워. 이렇게 하바 버브라고 얘기하는 쉘이 리눅스가 운영체제가 안 보고 그걸 쉘한테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제 쉘이 메시지를 찍어 줘가지고 여기서 패스워드 파일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파일을 만든 날짜, 파일의 크기, 여기 보면은 파일의 유저, 즉 소유자. 여기 같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파일의 목록을 보면 파일을 ls, dir 같은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파일에 메타 정보로서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파일 사이즈 이것도 메타 정보입니다. 파일 사이즈도 파일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파일 사이즈를 지가 계산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든 날짜 이런 거 저장되어 있고 그때 리눅스에서는 맨 앞쪽에 보여주는 RW 마이너스 RW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 파일의 작동 권한 퍼미션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보시면 이게 문자 칸이 10칸입니다. 10칸인데 맨 앞에 거 빼고 3칸 이렇게 해가지고 리눅스는 유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X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X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게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냥 0, 1, OX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R, 여기는 W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R이 5다라는 뜻이죠.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는 X가 되고 R, W 즉 유저는 read, write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execution 부분인데 execution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은 그룹에 해당하는 유저에 해당하는 사용자 이 파일을 만든 그 오너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룹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어더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의 내용을 내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리눅스의 파일 접근 권한입니다. 리눅스의 파일 접근 권한을 이렇게 소유자, 생성자, 사용자, 그룹, 그 외에 얻어로 구분하는 게 좀 낯설긴 하지만 이런 운영체제의 파일 접근 권한과 파일 보호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 메커니즘. 그걸 어떤 방법을 하냐면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윈도우스하고 리눅스하고 약간 들어가는 것이 파일의 부가 정보를 하고 이 부가 정보와 이 프로그램 실행시킨 이 프로그램의 유저와 사이를 비교해서 그 자동을 수행합니다. 이때도 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 이 사용자가 이걸 읽을 수 있다,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람이 읽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C라는 사용자가 이것을 읽을 수 없다는 뜻은 C라는 사용자가 실행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에 사람이라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사람 주체는 없는 거고 항상 주체는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파일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작업하는 거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이걸 누가 실행했냐에 따라서 A라는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이 파일을 지울 수가 있지만 C라는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이 파일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리눅스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반적 운영체제에서 파일의 메타 정보로서 파일의 접근 권한을 보호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리눅스에 대한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 세 번째 execu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리눅스만의 독특한 파일 접근 권한, 파일의 보호 방법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호 방법이 아닙니다. 보호 방법이 아니고 파일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는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이냐를 거의 대부분 뭘로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이 파일이 mp3 음악 파일인지 이 파일이 그래픽 파일인지 그렇죠? 확장자라는 걸 가지고 있죠. 보통 파일 이렇게 끝에 붙어 있는 점 이게 exe 혹은 com이면은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pptx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이렇게 구별하죠. 그것도 일종의 파일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파일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붙어 있으면 이 파일에 대해서 무조건 이 파일을 더블클릭, 즉 실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일을 실행하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돼가지고 이 파일을 데이터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자한테는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눅스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나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치해놓은 주분투에서 UI 환경에서 막 더블클릭 해보면은 아닌데요? 텍스트 더블클릭하니까 텍스트 에디터가 뜨는데요? 그러면 또 내가 거짓말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저 리눅스는 괜히 해주고 있는 게 OS 자체적으로는 리눅스는 확장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쓰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PID 확장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용자를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사용자를 위한 정보이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 확장자 자체가 윈도우즈 OS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맥도 있고요. 의미가 있어서 처리해주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크게 이제 실행 파일과 실행 파일이 아닌 파일, 일반 데이터 파일 이 구별이 윈도우즈에는 .echo 확장자로서 구별됩니다. 그런데 리눅스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다가 .exe라고 한다고 해서 그 파일을 명령어로 친다고 해서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세 번째 있는 이 execution의 X라는 접근 허가 문제는 execution, 실행이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이 파일에 대한 부가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파일의 부가 정보로서 이 파일은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일인데 GUI 환경에서는 그걸 더블클릭, 코맨드 라인 환경에서는 그 파일 이름을 치고 엔터키를 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 이름이라도 파일 이름을 치고 엔터키를 칠 수 있습니다. 보스도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윈도우즈는 .exe로 끝나면 그게 실행이 되고 .exe로 끝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데이터 파일이니까 실행이 안 되든지 그 확장자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리눅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도 X 퍼미션이 ON이 되어 있으면 그 텍스트 파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역시 확장자의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에 연결된 텍스트 에디터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파일이 실행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 파일, 데이터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CPU가 읽도록 실행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파일의 내용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파일 확장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이든지 X 옵션 여기 보면 빈
빈 디렉토리니까 대부분 시스템의 이제 명령들,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대부분은 각각의 이제 파일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RWX, RX, RX 다 읽을 수도 있고 실행할 수가 있다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읽을 수는 없으면서 실행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빨이 읽어야 실행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 이제 뭐 C 파일, 뭐 텍스트 파일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이게 텍스트니까 이거 있네요. txt라고 항상 있네요. 이거 그냥 제가 편의상 나온 겁니다. 리눅스는 제가 사람이 이걸 보려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RW 안 붙었고 RW 안 붙었죠. 이걸 뭐라고 하게 될 텐데 바꿔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텍스트 파일은 RW,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이 작업을 하고 나니까 데이터.텍스트가 RWX, RW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데서 되시고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허가 거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내가 지우려고 했을 때 라이트 권한이 없는데 지우려고 할 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한다는 이걸 여기서 엔터 키 치다는 이걸 실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스크시 옵션을 이렇게 플래그를 주고 똑같이 해봅니다. 뭔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메시지는 좀 다르죠. 보면은 명령어를 찾을 수 없음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실행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실행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얘 안에 담고 있는 여기 안에는 400이라는 텍스트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CPU 명령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정확히 사실 여기는 CPU 명령어가 아니라 쉘 명령어가 400이라는 쉘 명령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X 옵션이 있으면 메모리 올려가지고 CPU를 실행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쉘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걸러줍니다. 일단 실행을 하는데 이게 진짜 CPU가 실행할 수 있는 거냐, CPU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거냐, 이걸 필터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CPU가 실행하는 건지 아니면 혹은 쉘 스크립트인지 쉘 프로그램인지 두 가지는 쉘 자체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거,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건 이건 절대 CPU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쉘 프로그램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쉘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400이라고 시작되는 명령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데이터.텍스트를 내용 바꿔준 겁니다. 나중에 나왔고요. 아까 400이었는데 L과 S라는 텍스트로 바꿨습니다. 지금 X 옵션을 계속 그걸 가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텍스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LS를 실행한 거예요. 쉘이 X 옵션이 있으니까 얘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실행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바이너리가 아니고 텍스트. 그래서 쉘 스크립트로서 실행한 거고, 쉘 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은 쉘 명령어들을 쭉 파일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요. 그래서 리눅스는 그러니까 모든 파일 시스템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동작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사이에 관한 보호를 해야 되고, 메모리 이 자원들 사이에서는 이 유저 아이디만 변경하면 되지만, 파일 데이터를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일 데이터에 별도로 접근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프로세스의 프로그램의 유저 정보와 파일의 이 접근 정보, 허가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리눅스에서는 그걸 간단하게 위해서 유저와 그룹과 어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의 종류는 리드 라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또 리눅스는 특이하게 익스큐션이라는 권한 보기도 또 추가해가지고, 이건 보호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호의 문제라 할 수 없지만 파일의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마 헬로라는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 헬로라고 적었네요. 헬로라는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를 프린트해주는 샘플 기본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재밌게 지금 X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거는 쌤 파일을 바꾸지는 않고, 이게 아까 퍼미션, 작품 권한, 퍼미션 혹은 작품 권한 이런 걸 했는데, 또 모드라는 걸 그냥 같은 건데 가리키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X라는 옵션을 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헬로에 X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헬로를 실행하면 분명히 파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내가 잘 헬로 월드 찍는 컴파일된 그 프로그램인데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세 번째 거는, 리눅스는 파일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확장자나 이런 거 등등으로 파일 종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 리눅스 전형체에 있는 모든 이 파일 데이터들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그걸 어떻게 식별하냐는 각각 프로그램한테 그냥 주어진 거죠. 책임을 그냥 준 거죠. 그 중에서 실행하느냐, 실행할 수 없느냐라는 것은 특별하게 쉘의 리눅스의 파일 접근 권한에 같이 묶어가지고 다루고 있는 게 리눅스의 파일 처리 방식입니다. 예, 그럼 이제 파일에 대해서 별거 없는 것처럼 아마 짐작을 했겠지만,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일반 사용자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파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람이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대상, 이 파일인 거고, 이 파일에 대해서는 파일 이름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얘기했고요. 리눅스 기본적인 구조, 프로세스들을 통한 사용자들 간의 파일 접근 권한 보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리눅스 코맨드들, 쉘의 기능 하나 남아있는 것을 보고요. 리눅스 명령어들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게요.